시퀀스를 1920, 1080 사이즈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시퀀스를. 왜냐면 프리셋을 제가 풀프레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자, 일단 글씨를 비슷하게 디자인을 해볼게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을 쓰셔도 상관없겠죠? 그럼 쓰고 싶은 내용을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막, 지금 제가 워크스페이스를 뭐로 바꿨냐면 여기 캡션 앤 그래픽으로 바꿨습니다. 캡션 앤 그래픽. 그러니까 에디팅 모드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캡션 앤 그래픽으로 바꿔서 바꾸시고요. 자, 그럼 일단은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 반 기짱 서반장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체부터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서체부터. 네, 그러면 여기 에센셜 그래픽에 보시면 여기 텍스트에서 서체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찾으실 수도 있겠죠? 드래그해서 찾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을지로체죠. 네, 여기 나오잖아요. 을지로체 치니까 배달의민족 을지로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폰트가 바뀌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폰트를 바꾸시면 되고, 그런데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 번만 쓰고 말 게 아니라 그걸 프리셋으로 여러분들만의 모션 프리셋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범용성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범용성 있게. 예를 들어서 나는 자막을 특별하게 여기다 이렇게 위치를 해갖고 쓸 거야.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별로 많이 없겠죠. 그렇죠?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쓸 수 있게 만들지 마시고요. 프리셋을 만들 때는 대부분의 환경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운데다가 위치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 글씨를 정렬을 하실 때도 가운데 정렬로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 서체를 여기 보시면 Align and Transform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딱 가운데 오게.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것도 가운데 정렬로 쓰시고 위치도 가운데로 놓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다른 위치로 옮길 때 훨씬 더 범용성 있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너무 작게 하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키웠어요. 그리고 서체의 간격, 그러니까 자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으면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서체의 간격도 조금 조절해 주시고 적당히 보기 좋게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스타일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죠. 약간 노란색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스트로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피어런스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피어런스. 자, 어피어런스에서 여기 필이 있죠. 자, 이 컬러 피커를 여러분들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 창이 뜨는데, 자, 지금은 솔리드 컬러로 되어 있어요. 이 솔리드 컬러는 단색입니다. 단색. 단색이 되어 있다는 거고, 자, 얘를 이제 눌러보시면 그레디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레디언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니어 그레디언트가 있고 이제 레디얼 그레디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그레디언트 적용을 하시면 자, 이렇게 지금 블랙 화이트의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되죠. 자, 일단은 컬러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컬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제 마우스 가리키고 있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클릭을 하시고 이제 색을 바꿔줘야 돼요.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옐로우로. 그래서 옐로우 쪽으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큰 네모에서 컬러를 지정을 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컬러를 여러분들이 되셨나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라데이션의 방향이 다르죠. 자, 얘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약간 45도 방향에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돼 있어요.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위아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를 앵글을 바꿔줘야 됩니다. 앵글. 자, 앵글을 여러분들 이렇게 조절을 해보세요. 앵글 조절해 보시면 어때요? 그라데이션의 방향을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대각선의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대각선의 방향으로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시면 되고, 자, 됐으면 이제 OK를 누르시면 돼요. OK를 누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넣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스트로크를 체크해 줍니다. 스트로크 체크를 해주시고, 자, 스트로크를 검은색으로 넣겠습니다. 예, 그래서 검은색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께는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두께를 이렇게 줘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배경을 지금 트랜스포 모드로 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팅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트랜스퍼런스 그리드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체크 메뉴로 나와요. 왜냐면 지금 검은색 그리드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배경이 검은색이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트랜스퍼런스 그리드 상태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 지금 1번 이렇게 옆으로 와이프 되면서 이걸 와이프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와이프 되면서 나타나는 자, 그러면 아까 이펙트에서 자, 제가 영어로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펙트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리니어 와이프라는 이펙트를 이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니어 와이프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검색하는 곳에다가 리니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비디오 이펙트의 트랜지션의 리니어 와이프가 있죠. 비디오 이펙트의 트랜지션의 리니어 와이프가 있죠. 자, 얘를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주는 거죠. 자, 이펙트 적용하듯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키프레임 적용해서 애니메이션 해야 되니까 이펙트 컨트롤로 가시는 거예요. 이펙트 컨트롤. 자, 이펙트 컨트롤로 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리니어 와이프 적용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 트랜지션 컴필레이션이라는 걸 조절하는 겁니다. 트랜지션 컴필레이션. 그래서 이 트랜지션 컴필레이션을 0에서 이렇게 100으로 옮겨 보세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이 되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0에서 100으로 하면 얘가 사라져 버려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나타나게.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와이프 앵글을 바꿔줘야 됩니다. 와이프 앵글. 자, 그죠? 지금 값이 얼마냐면 이 와이프 앵글을 270도로 적어주세요. 270도. 270도로 적어주시고 트랜지션 컴플레이션 값을 조절해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트랜지션 컴플레이션을 100에서 0으로 하면 생겨나는 액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이프 앵글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방향을 이렇게 조절해 가시면서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하는 거는 이 트랜지션 컴플레이션이라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해줄 거니까 자, 100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00 트랜지션 컴플레이션의 값을 100으로 놓고 자, 초시계 클릭해서 키프레임 하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15프레임 만에 생겨나게 해줄게요. 그러면 15프레임 플레이드를 이동시켜 놓고 이 트랜지션 컴플레이션 값을 자, 0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애니메이션이.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재밌게 해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 얘를 키프레임을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easy in easy in을 적용을 해줘요. 그러면 조금 더 텐션감이 있어지죠. 애니메이션이. 그런 식으로 좀 더 다이내믹하게 만들어진 느낌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줄 텐데 뭘 해줄 거냐면 자, 여기 지금 잘린 면이 되게 날카롭게 잘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잘린 면을 부드럽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패더 값을 주시면 됩니다. 패더 값. 여기 패더 값이라고 있죠. 그래서 패더 값이 경계선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패더 값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끝이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경계선이 만들어지면서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죠? 네,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자, 리니어 와이프 하나 쓴 거예요. 자, 리니어 와이프를 써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겨나는 액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나만의 모션 프리셋으로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저희 지난 시간에 이 키프레임 값을 저장하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지금은 리니어 와이프에만 적용되어 있죠. 키프레임이. 그러니까 얘만 저장을 하면 돼요. 리니어 와이프만. 그래서 리니어 와이프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세이브 프리셋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비슷하게 한번 자막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그라데이션이 이제 하늘색
하늘색이죠. 하늘색. 그러면 이제 색깔을 컬러를 이제 하늘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앵글 변경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그런 각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얘는 위에서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지금 90도, 그렇죠? 90도면 될 것 같습니다. 90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보면 요 다이아몬드 같은 표시가 하나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 중간 그라데이션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흰색이 더 많아지게 하고 싶으면 얘를 반대편 쪽으로 이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흰색이 더 많아지죠. 이게 반대편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의 이 컬러의 비율을 요 중간에 이거로 바꿔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난 컬러를 하나 더 좀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컬러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다 하나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컬러가 추가가 돼요. 이런 식으로. 몇 개라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녹색을 하겠다, 그린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컬러를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 그냥 얘를 잡아서 아래로 당기시면 돼요. 그럼 삭제가 돼요. 잡아서 당기시면 추가하려면 다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원하는 스타일을 만드셨으면 오케이 하시고요. 얘는 자막이 좀 다른 서체죠. 배달의 민족 연성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연성체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에 좀 아까 제가 연성체를 설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됩니다. 이런 걸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를 안쪽으로 줄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줄 수도 있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쪽으로 주게 되면 글씨를 이렇게 먹어 들어가요. 스트로크가. 네, 이렇게 되면 되게 보기 안 좋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얘를 바깥쪽으로 스트로크가 바깥쪽으로 생기게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리니어 와이프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니어 와이프를 하다가 적용을 하시고요. 이제 이펙트 컨트롤에 가서 이제 조절하시면 되는데, 자, 트랜지션 컴플레이션을 가지고 조정을 해보시라고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0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0도로 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자, 그래서 0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랜지 컴플레이션에 키를 주시면 되죠. 트랜지 컴플레이션에 100%에서 15프레임 만에 생겨나게 또 해보겠습니다. 15프레임 이동을 해주시고 트랜지션 컴플레이션 값을 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더 값을 좀 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딱 날카롭게 끊어지면은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패더 값을 적당히 이렇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로로도 써줄 수 있고 세로로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리셋을 글자 디자인이나 프리셋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내 거로 만들어 놓고 계속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죠. 폰트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복숭아 틴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복숭아 틴트 있죠? 틴트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도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시고요.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시고, 자, 얘는 지금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로크와 그림자가 동시에 있습니다. 스트로크와 그림자가. 일단은 글씨 컬러부터 바꿔볼게요. 글씨 컬러는 이게 이제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솔리드가 돼야 되겠죠. 얘는 단색이니까. 그래서 솔리드를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스펙트럼에서 핑크 톤을 선택을 하시고, 일단은 핑크로 바꿉니다. 핑크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흰색이죠. 네, 그러니까 스트로크 컬러를 화이트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를 줘야 되죠. 그림자는 어피어런스에 보시면 이제 섀도우가 있습니다. 섀도우를 체크를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섀도우 작업을 하실 때는 일단은 오페시티를 100%로 놓고 작업을 하세요. 그래야지 보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패더 값이거든요. 패더 값도 일단은 0으로 놓고, 그래야지 얘가 지금 어느 정도 두께고 어느 정도 거리인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페시티는 100, 패더 값은 0으로 놓고 일단 작업을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섀도우에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를 설정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레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약간 붉은색이잖아요. 약간 진한 붉은색이죠.
약간 맞게 좀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색깔이 지금 바뀌었죠. 약간 진한 레드로. 그다음에 자, 여기 지금 세 번째 게 거리예요. 거리. 지금 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그림자의 거리를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입체감이 더 나겠죠.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그러면 요 두께와 거리, 그 다음에 요 각도, 각도도 이렇게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각도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와 두께 이런 게 픽스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투명도를 좀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조절해 주시고, 값도 좀 조절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트로크 이 프레스 버튼이 있죠. 프레스 버튼. 자, 이거는 뭐냐면 스트로크 컬러를 하나 더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레스를 누르시잖아요. 그럼 스트로크가 한 번 더 적용해.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자, 여기에 적용된 이 그라데이션에 적용된 컬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스트로크와 그라데이션이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만들어줘. 그래서 스트로크를 한 번 더 추가해 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계속 플러스 버튼이 생기죠. 다양하게 그 스트로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컬러. 자, 그리고 얘는 페이드 인이니까 뭐 이펙트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요 3번 이렇게 페이드 인 되는 거 이펙트가 아니라 오페시티에서 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 여기 이펙트 컨트롤에 가서 여기 보시면은 오페시티 있죠? 오페시티에서 키를 주시면 돼요. 오페시티에서 0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0에서 또 15프레임 만에 100이 되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세 번째 액션까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액션을 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액션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운싱이 되죠.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요 사이즈에서 사이즈가 이거 어떻게 돼요? 작아요. 잘 보시면은 여기 모션 블러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션 블러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하시고요. 자, 바꿔줍니다. 나는 좀 볼드한 서체죠. 볼드한 서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볼드한 서체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얘는 자 이렇게 강렬한 레드죠. 레드 컬러로 진하게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약간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탈릭으로 되어 있죠. 약간 누워 있어요. 그죠? 이탈릭 채로. 그러니까 가운데 정도 해주시고 이탈릭 버튼 이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스트로크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하나만 적용을 해서 검은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섀도우도 검은색이죠. 섀도우도 검은색으로 그리고 얘는 섀도우에 지금 보면 투명도나 블러 값은 없어요. 값은 자 0으로 주시고 그래서 자 얘도 마찬가지 자 가운데 정렬로 자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면 되는데 자 트랜스폼을 이용하시라 그랬죠. 트랜스폼 그래서 이펙트 검색창에다가 트랜스폼 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디스톨트에 트랜스폼이 있어요. 디스톨트 그래서 디스톨트에서 트랜스폼을 찾으셔가지고 적용을 해줍니다. 자, 적용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펙트 컨트롤에서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주실 때 이 비디오의 모션에서도 줄 수가 있고 또 모션이 있죠. 트랜스폼이 있죠. 텍스트에도 그게 아니고 이펙트예요. 이펙트에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션 블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트랜스폼에서 스케일을 이용하면 되겠죠. 스케일. 그래서 처음에는 사이즈가 좀 크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크게 시작을 해서 4프레임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4프레임 만에 얘가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작아졌다가 그 다음에 자, 1프레임 만에 다시 커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해줍니다. 그리고 느낌을 보는 거죠. 느낌이 어떤지 반복 재생을 해서 이 정도 느낌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느낌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대로 가시면 되고 뭐 나는 조금 더 수정을 하겠다. 그러시면 조금 더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사이즈를 좀 줄어들었다 하겠다. 그러면 이 줄어드는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더 애니메이션이 더 많이 작아졌다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얘를 좀 더 텐션감, 그죠? 지금 리니어한 액션이라고 했잖아요. 힘이 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좀 심심해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줬어요? 요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 요 스케일 이렇게 눌러보시면 키프레임 선택이 되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자, 이지 인 주시라고 그랬죠. 이지 인으로 바꿔서 보시면 조금 이제 부드러워졌죠. 애니메이션.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모션 블러를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션 블러는 트랜스폼에 보시면 셔터 앵글이라는 곳에서 준다고 그랬죠. 여기서 180. 자, 180이 기본값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Use Composition Shutter Angle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를 꺼야지 이게 모션 블러가 나타나거든요. 꺼야지. 근데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요걸 켜놔도 모션 블러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션 블러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 제자리에서 위로 얘는 뭐를 이용했을까요?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포지션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글씨가 위로 이렇게 늘어났다가 뒤로 돌아. 얘는 뭐를 조절했을까? 여러분들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뭐를 적용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트랜스폼을 이용을 했는데 트랜스폼에 스케일 기능을 이용을 한 겁니다. 스케일 기능. 자, 그러면 자, 얘도 써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잠깐 버벅이는데요. 이렇게 썼고요. 얘는 지금 스웨거체라는 거죠. 스웨거체. 스웨거체가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설치가 안 돼 있으시면 다른 서체로 대신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길쭉한 서체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길쭉한 서체가 좀 어울리겠죠? 자, 그래서 좀 세로로 길쭉한 서체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씨 톤이 투톤으로 돼 있죠. 이게 앞부분은 노란색, 여기는 흰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 어피어런스에서 필 컬러를 이렇게 바꾸시면 필 컬러로 바꾸시면 얘가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 색깔을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글씨를 내가 색을 바꾸고 싶은 애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색깔을 바꾸고 싶은 애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걔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톤을 쓰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가운데 좀 맞춰주고요. 자, 가운데 맞춰주시고. 자, 역시 트랜스폼 이용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이유는 모션 블러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트랜스폼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로 가셔서,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얘를 보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커지고 있죠? 커지는 그 위치가 아래죠, 아래. 그죠? 아래. 자, 아랫부분이 아래. 자, 아랫부분에 앵커 포인트를 이제 놔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스케일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스케일이 지금 보시면, 지금은 세로만 변하면 돼요. 가로는 변할 필요가 없어요. 세로만 변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일에서 이 유니폼 스케일 체크를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로 세로를 별도로 줄 수가 있어요. 가로 세로 별도로. 그래서 지금은 세로만 주니까 세로를 변경을 해볼 텐데, 자, 이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앵커 포인트를 아래로 내려줘야 된단 말이죠. 아래로. 자, 그러면 이 트랜스폼에 자, 앵커 포인트가 있죠. 자, 이 앵커 포인트를 세로로 옮겨야 됩니다. 아래로. 그러면 얘가 보면 X, Y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희는 Y축으로 움직여야 돼요. Y축. 자, Y축으로 움직여서 앵커 포인트 위치를 변경을 해줍니다. 하단에 있게. 그 다음에 스케일을 조절해 보세요. 조금 내려갔죠.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됐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맞춰주셔야죠. 이 기준을 이런 식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포지션으로 위치를 조금 아래로 좀 내려줘야 되겠죠. 포지션을 조금 잡고. 그래서 아래 부분에서 앵커 포인트를 아래로 움직이게 아래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하면 되겠죠. 얘가 안 보일 때 조절하셔가지고 거의 안 보일 때, 자, 이렇게 안 보일 때 0으로 해주시면 안 보이죠. 0으로 해주시고 스케일의 하이트, 그러니까 세로값만 주시면 된다는
그랬어요. 그래서 키프레임 주시고 얘도 자 그러면 마우스로 키보드의 좌우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4프레임 이동을 했어요. 4프레임 이동을 해서 얘가 쭉 커져야 되겠죠. 쭉 커지고 그 다음에 자 한 프레임 만에 100%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자, 일단은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약간 지금 움직임이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좀 빠르고 심심한 것 같아서 자, 키프레임의 간격을 조금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지금 바뀌었죠. 자, 이 정도 타이밍인데 이 정도 요거에 좀 더 재밌게 해주려면 얘를 키프레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자 이진까지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션 블러 적용할 거니까 셔터 앵글을 일단 180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느낌이면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키프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감각적인 거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얼마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많이 해보시면서 그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 건데 이 9번은 지금 액션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액션이 2개가. 쑥 커지죠? 쑥 바운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바운스 느낌이 하나 쑥 지나가요. 그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액션. 자, 그럼 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요. 네, 폰트는 안 바꾸고 그냥 이거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자, 얘는 일단 스케일부터 얘도 마찬가지예요. 트랜스폼을 이용을 한 거고요. 트랜스폼을 적용을 해서 자, 스케일 이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바운싱 되는 액션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바운싱 되는 액션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트랜스폼을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스케일인데 얘는 가로 세로를 따로 끊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사이즈가 변하면 되니까 스케일을 0에서 시작하겠습니다. 4프레임 이동을 해서 얘를 쑥 커지게 해. 그래서 크기를 한 150 정도 커졌다가 그다음에 한 프레임 만에 100%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타이밍이니까 나 이거 타이밍이 너무 좀 빠른 것 같다. 그러면 키프레임의 간격을 조절하셔야죠. 키프레임 간격을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타이밍을 바꿔보시는 거예요. 조금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보면 이 정도 타이밍 보시면 5프레임 줬어요. 5프레임 그 다음에 이건 2프레임 5프레임 2프레임 간격으로 키프레임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느낌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이제 모션 블러 적용을 해주고요. 이 정도 느낌인데 자, 근데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빛이 지나가잖아요. 빛이 지나가려면 얘가 흰색이면 안 되겠죠. 흰색이면 빛 느낌이 안 나니까 자, 얘를 글씨를 색을 바꿔주겠습니다. 황금색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빛 느낌인데요. 빛 느낌인데 자, 빛 느낌은 이펙트에서 자, 여기 이펙트에서 컬러 컬렉션에 가시면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기를 밝게 해주는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를 적용을 해주십니다.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펙트 컨트롤에 가서 그러면 지금 여기 2가지가 적용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트랜스폼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라스트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얘를 브라이트니스를 여기서 이제 올려주는 거거든요. 브라이트니스를 올려주면 글씨가 이렇게 밝아집니다. 이렇게 밝아지는 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전체가 밝아지면 안 돼요. 그렇죠? 전체가 밝아지면 안 되는데 얘가 마치 빛이 이렇게 쓱 옆으로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은 브라이트니스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마스크가 있습니다. 마스크 기능. 저희 마스크 기능 배웠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화면 분할을 할 때 마스크 기능 배웠어요. 그래서 이펙트도 마스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펙트에는 마스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 펜 툴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자, 얘를 여기 일단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네모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사선의 형태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움직이시면요. 지금 이렇게 빛나는 느낌이 나죠. 자,
괜찮은 느낌이 나시나요? 괜찮은 느낌이 나죠? 그럼 얘를 이제는 마스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마스크 애니메이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스크를 이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으로 빼놓고요. 왼쪽으로 빼놓고 자, 여기 이제 키프레임의 위치를 얘가 멈추고 난 뒤에 그러니까 트랜스폼의 키프레임의 위치를 확인하시고요. 얘가 멈추고 난 다음에 빛이 쑥 지나갈 거니까 이 마스크의 애니메이션은 어디서 주시냐면 이 마스크 자 여기 보시면 Brightness and Contrast의 마스크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 마스크 1번이 생깁니다. Brightness, Contrast의 마스크 1번이 생겨요. 그러면 이 마스크 패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 하는 겁니다. 마스크 패스에서. 그래서 마스크 패스에 키를 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10프레임 만에 쓱 지나가겠어. 그러면 어떻게 주면 돼요? 방향키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셔서 10프레임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마스크가 없어졌죠? 예, 다시 나타나게 하시려면 이 마스크 1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다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여기 안쪽에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시면 손바닥 표시 되잖아요. 손바닥 표시 나왔을 때 옆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죠. 근데 내가 지나가는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키프레임의 간격을 넓혀주는 거예요. 키프레임의 간격을. 그러면 속도가 천천히 조절이 되죠. 속도 타이밍도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또 그리고 자 하나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모션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만든 이렇게 커졌다가 빛이 지나가는 요 모션을 프리셋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자 여기 지금 키프레임으로 적용된 게 두 개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이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와 그다음에 트랜스폼이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시고 두 개를 선택을 하셔야죠. 왜냐면 두 개의 키프레임이 적용된 거니까 이 두 개를 저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프레임이 적용된 속성을 선택을 하시고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자 세이브 프리셋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름 정해셔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방식으로.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요 글씨 디자인입니다. 이 글씨 스타일, 이 여기에 사용된 폰트와 컬러와 스트로크와 그림자와 이런 디자인을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저장을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에센셜 그래픽에 오시면 자, 이렇게 글씨를 선택을 합니다. 글씨를 선택을 하시고 자, 글씨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스타일즈라고 있어요. 스타일즈 보시면 온라인의 트랜스폼 아래 보면 스타일즈가 있죠. 여기에 non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크리에이트 스타일을 누릅니다. 크리에이트 스타일.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한 요 글씨 스타일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이제 쓰는 거죠. 노랑 자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노랑 바탕 검은 테두리 그림자 뭐 이런 식으로 써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프로젝트 패널 상에 저장이 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여기 하나 저장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 글씨를 썼어요. 새로 글씨 써보겠습니다. 자, 글씨 썼는데 얘를 그냥 평범한 서체로 바꿔볼게요. 평범한 검은색 서체로 바꿔보겠습니다. 보통 글씨를 쓰면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렇죠? 보통 글씨를 쓰면 이 상태로 써지겠죠? 네, 그러면 얘를 바로 요 스타일로 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타일에 이제 들어가 보시잖아요. 스타일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방금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네,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도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몇 가지를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을 미리 이제 만들어 놓고 그냥 여기서 바로 스타일에서 바로 적용을 하시면은 매번 만드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